안녕하세요, 뽀니아빠입니다. 2013년 8월 이후에 첫 방송을 올리게 됩니다. 제가 2012년 2월에 제주이민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자극도 많이 받고 재미도 많이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제가 1년 가까이 방송을 쉬게 되었던 것은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흐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주에 이주하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케이스를 소개한다는 저의 인터뷰의 취지가 아직까지도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소개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고, 그래서 새롭게 인터뷰를 재개하는 것에 마음을 붙였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인터뷰, 기존으로 따지자면 33탄이 되겠는데요. 제주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는 두 분, 그리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는 팟캐스트 방송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소개와 그분들의 이야기 재밌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사람들이 제주에서 새로운 활동들을 많이 펼치고 있다. 근데 그걸 펼치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 뭐 업을 만든다든지 뭐 새로운 업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보다는 어떤 이제 컨텐츠에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모임은 많았는데 지금은 정기적인 모임들이 좀 활성화되고 있다는 생각인 게, 장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은 좀 오픈해서 많이 진행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주와 관련된 책들도, 그러니까 그냥 책들 말고 개간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비정기적으로 나오던 것들이 이제 나오다가 이제 끊기고 하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시도하시는 분들도 이제 되게 많았는데, 이제 뭐 그런 쪽에서 다양한 이제 정보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만나뵐 분들은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팟캐스트,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 요런 이제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음원을 다운받아서 듣고 다니는 거죠. 올해만 제주 관련 팟캐스트가 3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영향력 있고 이제 영향력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재밌었어요. 예. 재밌었고, 그래서 솔직히 이제 이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왜 그러냐면 제주와 관련된 또 이야기들이기도 하고, 또 요즘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한 달 살기라고 하는 건 경계를 또 살짝, 여행과 또 거주와의 경계를 이제 살짝 넘어간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이제 원래는 3분 계신데 지금 2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좀 어렵게 부탁을 좀 드렸는데, 먼저 개인적인 소개를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먼저.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한 달 살기에서 이제 유령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네. 이 유령은 원래 제주 한 달 살기뿐만 아니라 평생 걸쳐 쓰던 닉이에요. 그 개발자로 활동할 때부터 이제 유령이라는 닉네임을 써왔는데, 원래 서울에서 이제 게임 개발 일을 하다가 뭐 뜻한 바가 있어서 3년 전에 이제 제주로 이주를 했는데, 그 사이에 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그러는 와중에 이제 모세님이랑 분도 만나게 돼서 팟캐스트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뭐 뭔지도 모르는 차에 얼떨결에 1회차 방송을 하다가 이제 오늘 10회차까지 녹음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주에서도 개발을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은 이제 개인 사업자 내가 올해 처음으로 다시 개발로 돌아갔죠. 알겠습니다. 저는 팟캐스트 제주의 한 달 살기에서 달쌤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원래 저는 2회차 게스트로 나갔다가 5회부터 참여를 하게 됐는데, 네. 원래 저는 아이디를 달리네라는 아이디를 썼는데, 한번 일회성으로 나갔다가 이제 끝날 줄 알고 그냥 달쌤이라는 아이디를 그냥 어떻게 보면
이름 메이커? 그렇게 하다가 계속 달쌤이 됐고요. 실제로는 저는 그냥 제주에서는 달리네라고 많이들 부르세요.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제주 이사 온 지 2달 됐고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2달밖에 안 됐어요. 달리네. 네, 달리네 닉네임을 쓰고 지금 이제 있어요. 닉네임을 쓰고 계신데 제주에서 하고 계신 일이에요. 예, 제가 지금 제주에서 달리네 민박이라고 네. 강정동에서 지금 민박집 오픈을 하고 했고요. 그리고 아마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한 올해 말쯤이나 내년 초쯤 서귀포 쪽에 식당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식당이요? 네. 작은 밥집? 그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그거 연습하는 그렇죠. 거. 페이스북 보시면 아침마다 이제 그 민박 오신 분들한테 식사 만들어 주는 거 사진 올리더라고요. 국이랑 막 나물 반찬. 그래서 그렇지. 어떤 반찬이 먹히느냐, 어떤 반찬이 그런 걸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메뉴 세트를 했을 때 호응이 제일 좋은지 이런 그런 것들을 또 연습을 하고 있어요. 강정이면 위치가 어디 쪽이죠? 아, 근데 저도 이제 제주 와서 알았는데 강정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강정마을을 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신시가지. 저 신시가 사는데. 진짜요? 네. 저기 그 최정석 베이커리 쪽. 아, 그쪽이요? 네. 동네 분이시네. 저 요즘 그러시구나. 동네 분들을 많이 만나요. 네. 근데 되게 좀 재밌네요. 왜 재밌냐면 네. 두 분 이제 팟캐스트를 들으니까 목소리가 되게 좀 독특하시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유령님도 그렇고 달리님도. 근데 이제 직접 이렇게 이렇게 듣다가 직접 만나서 이렇게 들으니까 아마 팟캐스트 한 달 살기, 제주에서 한 달 살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직접 만나보면 아마 그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런가요? 물론 이제 제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독자들도, 청취자들도 마찬가지 느낌이겠죠. 그러면, 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죠, 뭐. 처음에 이 제주에서 한 달 살기라고 하는 그 팟캐스트를 이제 어떻게 기획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우선 뭐, 팟캐스트를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많이 듣고 뭐, 이렇게 좀 관심 많으셨나요? 아니, 아까 저 말한 것처럼 네. 팟캐스트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처음 할 때. 나 어디선가 혹시 예전에 제주 이민 인터뷰 들으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팟캐스트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인터넷 라디오 야, 이거 뭐. 그러니까 팟캐스트라는 거에 정확한 개념이나 뭐 이런 걸 잘 몰랐어요. 솔직히 관심도 없었고. IT 쪽인데요? 네. IT 팟캐스트 들을 게 없어요. 아, 그래요? 게임 개발 쪽에서 뭐 팟캐스트 하는 것도 없고 사실 뭐 게임 방송을 하긴 하는데 그게 또 팟캐스트랑 좀 개념이 다른 것 같고. 근데 그러던 차 이제 지금 원래 같이 하는 모세님이 언젠가 좀 무슨 모임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예. 갑자기 차 안에서 예. 뭐 팟캐스트가 어쩌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여기 있는데 다음 주에 뭐 같이 출연이다 그래서 내가 거기 왜 나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제가 같이 하는지도 그 차 안에서 들었어요. 제가 근데 한다고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하는 걸로 얘기가 다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니, 두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두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이라는 게 이제 같이 하자가 아니라 차 안에서 다음 주에 나와요? 이래가지고 내가 왜 나가지? 막 이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아니 뭐 한두 번 하고 말겠지. 첫째 그 생각으로 이제 1회차 나가는데 이게 계속 이어질 줄 처음에 몰랐었죠. 그러면 모세님이 기획을 하신 거네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떤 기획을 큰 틀을 잡아가지고 그냥 한 분씩 해서 오셔가지고 그러면, 제주에서 한 달 살기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크게 이제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제주에서 아이들과 한 달 살기라는 책도 이제 굉장히 히트를 쳤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여성분들이 한 달씩 살면서 올레길을 걷는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팟캐스트를 이제 유령님은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시게 됐고, 이제 달리는 님도 2회차부터 이렇게 결합을 아니요, 하셨. 저는 2회차에 게스트로 오셨다가 게스트로 나갔다가 근데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좋고 전부 아나운서 그래갖고 저희가 사실 같이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정말 이제 5회차부터 같이 하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낚였어요. 네. 그러면 그 실제 이제 어떤 생각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2회차부터 시작할 때 그러니까 1회차부터 할 때
생각하신 게 좀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팟캐스트라고 하는 게 좀 어떤 매체다 생소하셨던 매체셨을 것 같고 달리네님은 그래도 좀 들어보셨을 것 같고. 저는 팟캐스트를 굉장히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청취하는 팟캐스트가 일단 10개가 넘어요. 그래서 많이 거의 들으시네요. 저는 TV를 안 보거든요. TV를 보지 않고 그 아무래도 모든 정보라든가 그런 교류를 저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 작년에 제가 제주에서 스텝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주 관련이라기보다는 제주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스텝 관련한 팟캐스트를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스텝이 방송국 스텝이 아니고 예, 게스트하우스 스텝. 스텝으로. 예, 왜냐하면 게스트하우스 스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게스트하우스 있는 만큼 스텝들이 많은데 그쵸. 이런 어떤 정보라든가 네트워킹이 되질 않으니까 되게 중요한 정보다. 네, 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스텝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했던 사람들이 이런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한번 이런 부분으로 스텝 생활의 어떤 뭐 주의점이라든가 어떤 장단점들을 얘기를 하고 잠재적으로 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 사람들이네.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 게스트하우스 스텝에 대한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나는 한번 팟캐스트를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 제주 한살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관련한 팟캐스트를 아마 만들고 있었지 않을까. 어마어마한 정보인데 왜 그러냐면 네. 게스트하우스가 500명. 게스트하우스가 저는 500개. 네. 500개. 거기에 스텝이 1명에서 2명 정도라고 그렇죠. 치면 네. 기본 1000명은 네. 일단은 고정적으로 이제 네. 청취자고. 뭐 청취자가 될 수도 있고 참여자가 네.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데.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떠나기 직전에 뭐 누가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와서 설렘을 얘기할 수도 있고 경험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게스트하우스 스텝 관련한 팟캐스트를 만들고 싶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마 조만간 제가 그거는 진짜 네. 제가 봤을 때 성공률이 거의 뭐 그러니까 아직은 없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공률이라고 하는 건 네. 어차피 팟캐스트는 소수의 사람들만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관심 있는 사람들. 근데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한테 딱 꽂히는 거니까. 네. 좀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타겟이 명확한 팟캐스트.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청취의 어떤 대상이 고정적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본 잠재적인 청취 인원도 있고 청취를 10,000원씩만 받아도 모든 건 이렇게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럼 저도 일단 이분들 하시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남자 두 분이서 하시는데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고 해서 몇 번 훈수를 두다 보니까 그럼 네가 그렇게 잔소리할 거면 나와라. 그래 그럴까 이렇게 하는데 또 너무 참여하기도 귀찮고 저도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세 명이서 또 일정 맞추고 네, 뭐 이렇게 하기가 하면 좀 보통 그래서. 저거는 아니죠. 또 맨날 밑에 서기에서 올라오시니까 또 녹음 한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제 재미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세 번 그러니까 제가 왜 혼자서 인터뷰 형식으로 선택을 했냐면 네. 말씀하신 이제 그거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 명이서 이제 진행을 하려면 이제 일종의 역할 배분을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획은 누가 하고 섭외는 누가 하고 그다음에 편집은 누가 하고 네. 그리고 뭐 좀 재미적인 요소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유령님은 이제 굉장히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열쇠에 몰리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컨셉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세 분이서? 열쇠에 몰리시나요? 그런 컨셉을 따로 얘기하지도 않고요. 아, 그래요? 뭐 잡은 것도 없고 사실 이제 잡혀진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잡혀진 거죠. 네. 이거 어떻게 잡히신 거예요, 이제? 청취자로서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세 분이서 한번 어떻게 잡혔는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뽀냐빠님 보낸 원고 이것도 안 봤어요. 그냥 전달해주긴 했는데 원래 원고를 잘 안 봐요. 이렇게 모세님 이렇게 원고 주긴 주는데 그냥 봐봤자 뭐 어차피 잘 알지도 못하고 뭐 여기 있는 거 얘기할 것도 아니고 해서 안 보고 그냥 게스트를 그날 딱 처음 봐요. 저는 처음 보고 두 분은 이제 먼저 그 인터뷰 하기도 하고 선 인터뷰도 해요. 네. 네, 저희 만나서 사전 인터뷰도 얘기도 해요. 하시고 하는데 어느 정도 게스트 알고 오셔서 그러니까 좀 깊은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오늘 딱 처음 본 사람이니까 그냥 처음 본 사람으로서 궁금한 거 이런 걸 묻다 보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네. 그게 유령님 컨셉이에요. 돌발 질문. 되게 네. 중요한 컨셉인 것 같긴 해요. 일부러 이제 제가 팟캐스트 설정할 때 네. 즉문즉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질문도 없이 이제 그건 이제 주로 유튜브에서 많이 쓰긴 했었는데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질문지를 이제 구성도 하고 그렇죠. 하는데. 그래서 가끔 이렇게 스튜디오가 딱 얘기를 꺼내면 일단 게스트부터 좀 당황하면 이제 막 이렇게 노세님도 당황하고 다 여기서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것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 그게 재미- 재미있는 재미를 것 하는 같아요. 거죠. 예. 그게 그런 게 재미있는 좀 느껴지는 것 같고. 너무 돌발적인 질문은 편집하면 되니까. 그렇죠. 편집- 편집은 누가 하죠? 모세님이 아마 편집까지 다. 모선님이. 모세님이 그러면 달리네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사전에 만나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보통 공격이 아니네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아는 사람들로 하거든요. 저도 전혀 모르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섭외는 모세님 아니면 제가 하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그 섭외를 할 때 제가 만약에 이분을 섭외를 했으면 이분에 관한 어떤 정보를 모세님한테 줘요. 그러면 사전 인터뷰를 할 때 어떤 기본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건 심층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과 그다음에 요거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한 다음에 이제 방송에 왔을 때 이제 그 사전 인터뷰했던 기본 틀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살을 덧붙이는 거죠, 계속. 그러면 한 달 살기에서 가장 중요한 모시고 싶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효리죠, 이효리. 호주 프로젝트를 저희 모세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젝트? 효초. 이효리 초대 프로젝트라고 혼자만 진행하는 게 있어요. 궁극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래요. 모세님은 아무래도 이주자들을 이게 한 달, 그러니까 이주자들이 어떤 한 달에 대한 부분을 컨셉을 좀 잡고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섭외를 하시는 분이고 저는 제가 여행 최초에 이제 저는 여행 담당. 그러니까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행을 하고 있나, 특히 이제 중장기로 여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한 달.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인터뷰 섭외를 하고 있고 그런 처음에 부분이 얘기했잖아요. 딱 도지사 한번 왔으면 좋겠다. 도지사. 공중파 나가고 싶어 하세요? 공중파. 공중파, 저기, 도지사는 뭐 어렵지는 않고. 도지사님한테 할 말이 많아가지고 처음에 와갖고 사람 몇 개 건의했는데 다 이게 좀 터지더라고요. 지금 도지사는 초청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그 촉이라? 지금 도지사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되실 분.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주한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분을 주목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해에 4,000명이 온다고 했을 때, 이제, 물론 가구 수까지 하면 4,000명일 텐데, 1,000명의 새로운 분들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기로 체류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떤 기준으로 이제 뭐, 섭외를 할 거면,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분들을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청취자들은 좀 궁금할 것 같긴 해요. 저희는 일단 스토리가 있는 분들. 스토리. 그러니까 누구나 스토리 뭐 제주에서 집을 지으시는 분들, 뭐 게스트하우스를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의 스토리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가 땅을 그렇죠. 어떻게 구매를 했고 이 방법론적인. 집을 지을 때 어떤 고생을 했고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스토리의 어떤 골격은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어떤 그 스토리가 있으신 분들을 일단 저희가 많이 타겟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주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주하셨던 분들 중에 저희가 하셨던 분들이 사진 찍는 그 여자님, 그분 예, 사진 찍는 그 여자님도 이제 이주를 하시면서 보통은 그냥 제주 오면 많이 뭐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카페 이런 쪽으로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분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제주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일을 병행하시는 그런 독특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지금 제주에 있어요? 사진 찍는 그 여자. 그럼요, 지금 중문 스타벅스에 계시잖아요. 일을 계속 하시면서 이번에 사진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든가 최근에 저희 뭐 모터사이클로 그거 들었어요. 네, 스토리가. 근데 그분들이 제가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조랑말 방문을 되게 자주 가거든요. 네, 저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음성으로 듣는 거 하고 그분들 이제 이름은 잘 모르니까. 그 중에 티ffany 하고 크게 웃기는. 그 중에 아는 친한 분이 몇 명 있거든요. 있는데 어떤 분일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막 기대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자주 가는데 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왔던 게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여행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 여행을 하면 인터뷰하니까 그런 거는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또는 뭐 이런 거 이렇게 접하다 보면 독특한 여행자들의 눈에 띄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해요. 저희는 이러한 프로그램인데 했으면 좋겠다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분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시고 저는 오늘 누구 나온지도 몰랐어요. 그냥 아까 아니, 문자 이제 와가지고 그게 일종의 컨셉이에요. 그게 이제 일부러 양념이 사전 그거 안 거죠. 데려가는 건 줄 알고 맞아요. 저희 돌발 질문이 필요하니까 너무 알고 가면 음. 특히 뻔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래서 위령님이 오히려 더 정보를 안 드린 포장. 저도 안 보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팟캐스트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선정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이제 줄기기는 한데 그게 이제 앞으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같이 하면서도 매번 깜짝 놀라는 게 어디서 이렇게 저런 사람을 잘 데려오지? 그런 생각을 뭐 하거든요. 저런 사람 어떻게 알고 데려왔지? 저도 이제 이런 거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예전에 트위터를 2010년도 많이 했죠. 네. 10년도 많이 했는데 이제 사실 페이스북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네, 많이 넘어. 트위터는 그냥 이제 저도요. 보조적인 수단이죠. 자동으로 뿌려지는 보조적인 수단인데 근데 사실 이제 그 페이스북이 굉장히 약하고 트위터가 강점인 게 이제 실시간 검색이잖아요. 실시간 검색, 주제별 검색인데 새로운 콘텐츠나 새로운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트위터가 굉장히 좋은 수단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는 검색 많이 했거든요. 또 그 트위터로 검색한 걸 이제 연재도 했으니까 이제 글도 썼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은 이제 개선지를 내는데 다양한 콘텐츠들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어디서 얻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트위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트위터가 아직까지 빠져나올 공간은 아니구나. 그래도 그 새로운 것들에 대한 어떤 효용 공간, 특히 이제 그 트위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만의 그들만의 감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감성이 제주도하고는 또 맞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 이게 일종의 운영 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제작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모세님이 많이 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세님이 편집 하시고 그러니까, 녹음 스케줄 잡으시고 그러면 지금 이제 녹음은 어디서 하신다고 하셨죠? 저기 제주 영상위원회. 영상위원회 이제 미디어 센터의 스튜디오 있거든요. 거기는 어떠셨어요? 이용하시기에? 아 그거를 처음에 네. 찾은 게 제가 먼저 거기를 써본 적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시간당 10,000원인가 그렇게 일반인에게 빌려주는 데거든요. 비싸네요. 싼 편이에요. 싼 편이에요? 주변에 원래 스튜디오는 시간당 뭐 17만원 뭐 이렇게 20만원 이렇게 받는 데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되게 원래 그 공짜로 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공짜 시민들이 쓴다는 건데. 그럼 너도나도 막 쓰려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또 운영상의 문제도 그럴 있고 것 막 같은데. 원래 그 게임에서 했을 때 그 ALS 있잖아요. 예. 그걸 녹음하려고 거기를 썼었어요. 그래 거기 장비랑 거기 알게 돼갖고 거기 녹음할 수 있는 데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썼는데 써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돈 정도 비용 쓸 수 있는 데 거기밖에 없거든 사실 그 정도 장비를 가지고. 아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이제 음질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이폰에 그냥 이렇게 끼워가지고 하는 음질하고 거기 전문 스튜디오에서 한다고 해서 듣는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하는 이런 요즘에 솔직히 자본이 좀 있어요. 요즘에 자본 또 원래 1회 방송 되게 깨끗하게 잘 됐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장비 뭔가 튜닝 해놨는데 그 뒤로 계속 뭔가 노이즈가 끼고 약간. 그러면 이제 그 장비 같은 거는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엔지니어가 따로 있으세요. 아 거기가요? 네. 전문 엔지니어 앞에 앉아 계시고 저는 이제 여기 안에 있었고.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뭐 녹음하는 여기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저는 차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듣는데 이제 볼륨을 최대한 높이거든요. 네. 높여서 잘 안 들리니까 이제 귀에 가까이 대고 이제 하는데 잡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잡음이 좀 있네 하면서 이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녹음한 걸 이제 MP3로 추출을 해서 받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편집 기기는 뭐 어떤 건지는 집에 와서 뭐 크레디트도 뭐 웨이브 갔다 와서 작게 막 편집하겠다. 웨이브패드 잡고 낑낑대세요. 네,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 스킬은 본인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뭔가 아니 뭐 괜찮아요 그래도 진짜 저는 뭐 웨이브패드로 그냥 자르기만 하고 그냥 나갔어요. 처음에 맥주 한잔 마시고 5분 방송하고 끝이었어요. 1화부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아이블로그 쪽으로 쓰시나요? 아니면 서버는? 뭐 쓰나요? 몰라요. 뭐예요? 아, 물어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정말 안 물어본다. 안 저는 이거 물어본다. 방송도 안 들어요. 헐. 이렇게 서로의 이야. 그 궁금한 거 아니면 잘 안 물어본다 진짜. 그냥 이거 방송도 안 듣잖아. 내가 녹음하고. 아니 그러면 그러면 이거를 녹음했으면 이걸 어떻게든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공유도 안 하고 지금 그나마 혜영님 이제 페이스북에 뭐 이렇게 했다고 네. 하는데 네. 저는 뭐 아 처음에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디 쪽으로? 사이트 뭐 다음 카페라든가 아, 아니면 네이버 네. 카페라든가 본것 같아요. 네, 본것 그래서 같아요. 홍보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안정된 청취율 그쵸, 이후부터는 이렇게 더 해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어쨌든 고정 그쵸. 청취자가 딱 이제 다운로드 수가 이제 10회까지 오면서 음. 항상 고정이 되니까 이젠 저희가 고정 청취자가 생긴 거죠. 세네가 그 아저씨 아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저- 그 모세 모세님이 아마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네. 이제 몇 편 다운로드 받았고 네, 그거 얘기를 항상 해주세요. 조회수는 몇 명이고 저희 10개국에서 다운로드하고 있다고. 10개국은 10개국은 아. 중요하진 않은데 아, 그래서 이제 매회- 저게 중요하죠. 이제 그 조회수 정도가 그러니까 아. MP3로 다운받지 않더라도 요새는 공유하니까 네. 공유해서 이제 저게 되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지난번에 언제지? 한 해 최대가. 1000회 다운로드 받고 막 그렇게 됐다고. 다운로드 쳐내면 어마어마하죠. 네. 진짜. 저번 2,000엔 넘지 않았어요. 맞아. 그래서 회식했잖아. 어. 다운로드만 그 정도면 굉장히 네. 지금 10회 정도 네. 하신 10회 거죠. 정도 오늘이 10회 했으니까 방송. 더 늘었겠다 진짜. 그럼 어떤 게 제일 가장 인기가? 회차가요? 예. 그거 어떻게 알아요? 최근 게 가장 알수 있어요. 네, 네. 최근 게 가장 호응이 좋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바이크. 바이크 그랬을 것 같아요. 되게- 누구나 네. 다 꿈꾸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저도 좀 약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부분이 있는 게 이 얘기를 좀 꼭 들어줬으면 하는 저 스스로가 약간 그분들의 팬 입장이 되어가지고 저도 좀 약간 이 회차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었던 것 혜영님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게스트랑 되게 동화가 잘 돼요. 왜냐면 또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저걸 네. 하시니까 공감이라든가 그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다운로드가 그 정도면 사실 이제 그게 아니고 스트리밍으로 해서 팟빵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들었었던 분은 아마 뭐 한 10배 정도 되겠죠. 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 방송을 이제 듣는 사람이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한테 뭔가 이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청취자가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다 그러면 한번 뭐 가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그 인터뷰에서 나왔던 그분이 운영하는 식당이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출연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뭐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화 꿈꾸는 영화관 했던 그 우수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좀 있으셨고 그다음에 그 누구지? 고어텍스. 몸빼. 고텍스 몸빼. 그러니까 잼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약간 인스타그램의 스타여서 뭐 그래요. 그거에 대한 어떤 같이 홍보가 됐고 또 저희가 최근에 나왔던 TP 채님 같은 경우에도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좀 게스트 덕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세 분이시니까 네. 세 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다양한 어떤 개성들하고 세 분이 알고 있는 이제 정보력 그리고 세 분의 네트워크가 이제 하다 보니까 회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네. 그리고 이제 나오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 이야기를 주위에 이런 게 네, 네. 출연했다고 이제 네, 하는 맞아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10회차인데 검색을 이제 해보거든요. 네. 저는 이제 뭐 구글 알림이 같은 것로도 검색을 해보기도 이제 계속 이제 내용을 받아보기도 하고 뭐 예전에는 이제 아이튠즈 순위를 좀 많이 보긴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팟빵도 좀 보는데 사회문화 분야에서 좀 어쨌든 두각을 이렇게 나타내는 순위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뷰도 많고. 예, 저희가 최근에 리뷰가 좀 많아졌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순위 또 올라가고 하는 부분은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그냥 웃기는 게 막 네. 팟캐스트 들었다고 블로그 찾아가지고도 와서 저 댓글 남기고 페이스북 친구도 막
신청 그렇죠. 들어오고 그렇죠. 그게 알게 모르게 영향이 자꾸 커지는 것 같아서 좀 뭐라고 하지? 이제 어. 그렇게 되면 이제 네, 약간 좀 조금- 몸을 사리게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신중해지는 네. 거죠. 이제 조금 신중해지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출연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주위의 지인분들부터 그래서 아내를 섭외한 거예요. 아. 이제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원래 이제 좀 운영 팁 같은 걸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운영 팁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세 분이서 알고 있는 어떤 인맥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자연스럽게 좀 확산되어 간다,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도 이제 제재학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 팟캐스트가 일단 제목 덕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완전 제주- 핫하죠, 핫해. 예, 그렇죠. 예, 진짜. 그러니까 뭐 저도 작년에 제주에서 일단은 한 달을 살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주변에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세류를 읽고 제목을 제주에서 한 달 살기라고 하는 어떤 제목이 선정하는 거에 대한 호기심이 좀 청취자들한테도 호기심을 좀 동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참고로 이제 뭐 제 책을 낸 출판사에서 아이들과 제주에서 한 달 살기를 냈었거든요. 저자가 유명한 저자도 아니고 네. 했는데 이제 제목 뭐 덕을 기본 많이 보이는 거. 예, 제목도 좋았고 네. 뭐 어쨌든 뭐 기획도 좋았을 텐데 그래서 뭐 어쨌든 대박을 쳤거든요. 대박을 그러니까 치고 팟캐스트는 딱 컨셉이 제목-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제목도 이제 좀 중요해요. 많이 봤어요. 저요? 이- 나온 지 이런-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상황인데 제목도 되게 잘 지었고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기대되는 게 이제 롱런 할 수 있는 이제 한 명은 솔직히 혼자 진행하는 건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데 이제 롱런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떠세요? 하실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유령님에 따라 자지우지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이효리가 빨리 나오면 안 돼. 아, 그렇죠. 이효리가 나와버리면 우린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아니 왜 이유리가 나오면 끝이죠? 궁극적인 목표한 이효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을 밀어 사람들 많이 타게 만들고 막 그래서 진행 과정을 계속 이렇게 방송 초기에 알려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다. 이효리를 이효리가 자주 가는 식당을 가기도 어. 하고 거기에 손편지로 막 제발 나와주세요 이렇게 남겨주기도 하고 그렇게 그래요?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러다 금방 나와버리면 어떡해. 나와버리는데 화장은 치열하게 머리는 확실하게 허리는 조금 더 졸라매야 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사실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지금까지 제가 운영했었던 이제 인터뷰 같은 경우에 직업별로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팟캐스트라고 하는 게 또 붐을 일으키기도 하고 해서 두 분을 이제 만나 뵙고 싶었는데 개발자로서 회사에 취직하지 않고 개발하기에는 환경이 어떤가요? 이게 좀 단적으로 얘기해갖고 예. 본인이 개발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굳이 제주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 제주에 살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이 안에서 되게 아웃사이더 같고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실력이나 능력이 제주에 되게 쓸모없는 실력이에요. 왜냐면 제주에서는 그거를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니까 제주에도 IT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긴 있어요. 예. 뭐 업체 명칭 다 얘기하기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있긴 있는데 예. 대부분 보면 되게 가벼운 거, 뭐 홈페이지 구축이나 그렇죠. 뭐 이런 거가 있다던가 맞아요. 아니면 너무 특화된 거, 뭐 방송 장비라든가 뭐 태양광 클라우드 설치라든가 뭐 이런 쪽. 사실 그 맞아요. 안에 이제 그 중간쯤에 범용적인 기술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서버 프로그램 주로 했었는데 제주에서 게임 서버 프로그램 할 수 있는 회사가 없거든요, 사실. 물론 다음이나 뭐 몇몇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사람 이렇게 뽑는 편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진 개발자도 이제 종류가 엄청 많은데 보통 웬만한 개발자는 제주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굳이 제주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서울로 가서 더 좋은 대우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진짜 한량한 사람 정도 이상은 그 이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생계는 어떻게 내려오신 지는 몇 년 되시지 않았었어요? 이제 딱 3년 됐지. 다음 달에 3년. 네. 그 3년 동안 어떤 일 하셨어요? 이게 뭐 이렇게 짧은 버전이 있고 또 긴 버전이 있고. 항상 버전을 이야기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게 제주에 올 때는 네.
정말 내가 개발이라든가 게임 쪽을 안 할 생각으로 왔어요. 왜냐면 없으니까 제주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다 털고 왔는데 예. 그 온 처음 그날에 이제 전 사실 매일 게임을 하거든요. 예. 그날 집에 이제 인터넷 설치가 안 됐어요. 예. PC방에 게임을 하러 갔죠. 왜냐면 그날 게임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에 뭐 게임 계열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개발 조직은 없었고 뭐 운영이나 고객 관리 이런 쪽만 있는 아, 회사인데 NX요? 그거 막 말해도 돼요? 왜 말 안 하면 안 돼요? 비밀로 하려고 예. 어쨌든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뽑는 게 좀 웃긴 게 신입사원 모집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전에 뭐 본부장이나 부서장까지 했던 사람이었고 밑에 막 1,000몇 명씩 개발자를 두은 사람이었는데 그 경력자도 아니고 개발도 아니고 고객지원 운영 뭐 신입을 뽑는다 하는 그게 고민을 엄청 그날 밤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개발 쪽이 아닌데 그냥 가서 그냥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게임은 아닌데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으니까 거기를 갈 것인가 게임 개발은 아닌데 게임 회사니까 여기를 갈 것인가 이거 두 개 두고 엄청 고민했는데 사실 저는 게임을 너무 좋아하고 평생 게임을 하고 지금도 게임 개발 회사를 차렸고 앞으로도 할 거니까 게임 회사를 선택했어요. 개발은 아니지만 그래서 근데 그날 아침에도 이제 와이프가 출근할 때 물어보더래요. 여기 신입으로 지원했으니까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그동안 경력으로 대우도 받았는데 갑자기 그날 신입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내가 갔을 때 분명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안 좋다 솔직히. 근데 그쵸. 나는 내가 게이민으로서 살아간 자부심이 더 크다. 자존심보다는 그렇게 해서 출근했거든요. 사실 그렇게 말은 했는데 가서 어려움이 엄청 많긴 많았어요. 왜냐면 팀장 실장이 다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처음 가는데 이제 같이 동기들이 막 안 믿는 거예요. 막 부장인데 막 신입이라 속이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영상에서 막 조직만 막 체크하자 그런 거 아니었는데 진짜 신입이야 하면서 막 왜 신입이면 몇 살이든 나이 동기 막 10살 띠동갑 차이 나고 그랬거든요. 언더커버 보스. 네, 그래서 막 이 나이에 이제 하면서 막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막 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막 그렇게 한 2년 6개월 정도 이제 다니다가 올해 2월에 이제 정리를 하고 왜냐면 이제 그래도 이제 성충이는 그 얘기 있잖아요. 게임 개발자가 개발을 못하니까 이제 계속 아쉬우면 매일 아까 새벽 1시에 쓰레기벌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뭘 했냐면 2년 6개월 동안 밤하늘 진짜 달 보면서 한숨 많이 잤어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왔는데 여기서는 아무리 제주가 좋긴 좋은데 낮에는 정말 좋은데 밤만 되면 그 과거의 생각이 너무 많이 막 한이 맺히는 거 이렇게 했던 삶을 다 버리고 제주에 살고 있는 그게 계속 갈등이 생겨서 그래서 올해 3월에 이제 게임 개발 개인 사업자로 이제 과세 처리되니까 이게 세금 계산 끊을 수 있습니다. 다 연락 주시면은 바로 개발이 되니까. 그러면 개인이 혼자 그냥 개발하는 건가요? 와이프도 개발자예요. 그래서 사업자 대표는 제가 냈는데 와이프는 주로 클라이언트 쪽, iOS랑 안드로이드 좀 프론트엔드 쪽을 맡고 제가 서버 DB 쪽 원래 프로그램 출신이니까 백엔드 시스템 맡고 같이 디자인 도와준 친구 있고 기획 같이 얘기하는 친구 이렇게 총 4명이 같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게임 나오면 한번 이렇게 여기 한달 살기에서도 계속 광고하고 하면 되겠네. 근데 굳이 이렇게 한달 청취자 아까 들어보니까 청취자 많은 것 같던데. 혹시 근데 아니 왜 그렇게 게임을 하고 싶으면 왜 진작에 지금처럼 이렇게 게임을 개발 안 하고 그러면 제주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사 얘기를 안 한 게 예. 사실 이게 약간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신입이고 개발 업무는 아닌 다른 업무를 맡고 있지만 원래 개발했거든요. 거기서도 제가 신입들이나 이런 이런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신입들한테 교육도 했었어요. 게임 개발 원리라든가 아. 뭐 물리 충돌 원리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얘기해준 사람도 없고 서울은 많긴 있겠지. 그런 걸로 뭐 게임 스쿨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런 원리다 설명해주면서 야 내가 이렇게 활동도 하고 만들고 싶어하는 제주에도 게임 개발하고 싶은 친구 정말 많거든요. 여기에 환경이 안 돼서 그럴 뿐이지 하고자 하면 정말 하고 싶은 친구도 그것도 많은데 있으시잖아요. 인디 개발자 모임도 있으시잖아요. 그건 최근에 최근에. 이런 활동을 하면 야 회사에서도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 야 쟤네 좀 시간 내나 좀만 뭐 야근에 방이라도 하나 저거 한번 만들게 해볼까 막 이렇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넥슨이 문제가 많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좀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렇게 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돼. 2년 6개월을 했는데도 안 되면은 정말 어렵구나 해서 이제 올해 정리를 하고 나와가지고 게임 회사 다시 들어갔죠. 좀 현명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왜냐면 유령님이 왜 그러냐면 일단은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뭘 털어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서울하고 제주하고 환경 자체가 좀 많이 다른데, 어쨌든 이 지역사회에서 있으면서 또 네트워크도 많이 만드셨을 것 같고, 어쨌든 그동안 시간을 벌면서, 돈도 벌면서, 큰 돈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면서 뭐 이렇게 또 좋은 분들하고 이런 방송도 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인맥이 넓혀지는 기회가 되지 않았어? 뭐 그러니까. 거기서 뭐 마주 아들부터 해가지고 뭐 가수원 농장 뭐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전 이게 뭐 좋다면 좋고 솔직히 나쁘게 하면 인생 허비한 거거든.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2년 6개월 다 버린 거지. 근데 좀 전 좋은 방에 생각하는 게 언젠가는 제가 제주에 정말 농사 짓는 게임 개발하면 되고, 뭐 팟캐스트 관련된 게임 개발하면 되고, 그럼 되지 기 뭐. 꿈이 이제 제주에 멋진 게임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렇게 큰 게임 회사가 이제 뭐 오고 있고 막 하긴 한데 또 제주에서 게임 회사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인디 개발자 모집부터 해갖고 활동한다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개발자로 있을 때는 아무리 높은 직까지 올라가도 운영 업무라든가 고객 좀 그렇게 신경 쓰진 않거든요, 솔직히. 고객 좀 뭐 전화 받고 그거 메일로 뭐 죄송합니다 거기 하는 거 있는 줄 아는데 뭐 걔는 뭐 나랑 전혀 상관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야 우리가 만든 게임에서 문제가 나면 분명히 고객들이 어떤 부서가 힘들어 이렇게는 생각 안 해주거든. 근데 그거를 2년 6개월 동안 현업에서 그것도 제일 밑바닥 신입부터 수습부터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진짜 힘들구나 얘네가 개발 쪽에 이런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잘 전달도 안 되고 그래서 해결도 안 되고 고객 그것도 모르고 막 욕만 해야 되고 전체 과정을 이해하는 그런 그러니까 게임 서비스의 3대 구설을 하면 개발 조직과 운영 조직 그리고 고객 지원 관리 이 크게 세 개 맞물려야 하나의 게임의 프로덕트부터 운영해서 관리까지 되는데 그걸 다 경험을 해본 거죠. 사실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개발자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하지도 않고. 근데 그게 게임 회사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알면 정말 좋은 정보가 되는 거죠. 야 개발만이 모든 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문제되는 게 고객층에서는 문제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엔지니어 출신 CEO들이 문제점이 가진 그거잖아요. 그렇죠. 기술 진학적으로 그 시야가 거기밖에 안 되는데 맞아.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개발과 고객존에서 일하는 제일 깜짝 놀란 거는 쓰는 용어부터 너무 달랐다. 그러니까 CS 고객 관리 하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대상을 고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지. 고객님 저희가 근데 개발 조직에서 단지 그거는 뭐 전문용어하면 DAUM에 뭐 한 달, 하루, 일 매천은 유저일 뿐이 한 사람의 숫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 사람들. 그렇죠. 네. 뭐 유저 몇 명, 뭐 이렇게만 통하는데 고객과 유저는 엄청난 간극이 있거든요. 그 생각하는 것부터 차이부터. 근데 그거를 중간에 조정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게임 업체에서 그런 조정자 역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걸 다 경험해본 사람만이 그 양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서로 한쪽에서만 있다 보면 그거 전혀 모르는 거죠.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직급까지 가졌던 분이 새로 시작을 하면서 그걸 뭐 한두 달도 아니고 2년 넘게 그거를 어쨌든 겪어냈었다고 하는 게 저는 제주살이보다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기네스 올라갈지도 몰라. 최고령 신입사원. 근데 그렇게 뭐 연세 들어 보이시진 않고요. 그러면 이제 달리네님 말씀을 좀 들을게요. 달리네님은 그러면 지금 이제 오신 지 2달 정도 되신 거죠? 아, 저는 2달 됐고요. 작년에 여름 4개월을 제주에서 스텝 생활을 하면서 어디 쪽에서 스텝하셨어요? 강정이요. 강정 마을요? 그 서건도라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거기서 스텝 생활 2개월 하면서 6월은 여행하고 7, 8월은 스텝하고 9월은 또 여행하고 그렇게 작년 여름을 제주에서 보냈어요. 그때는 제주를 이사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회사를 5월에 그만두고 여러 사정 때문에 해외에 나가려고 하다가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럼 어디 가지 하다가 그냥 그럼 제주가 워낙 그전에도 제주를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그럼 제주 가서 그냥 한 100일만 살아볼까? 그냥 그렇게 그냥 왔었어요. 그러니까 제주에서 내가 뭐 게스트하우스를 해야지 뭘 해야지라고 생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3개월만 살아보자. 딱 100일 살아보자고. 100일만. 네. 100일을 채우셨죠? 훨씬 넘었죠. 4개월 딱 살다 갔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장소를 이동을 하면서 여행을 했어요. 그냥 차를 갖고.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일을 할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네. 차를 갖고 자전거를 갖고 돌았었기 때문에 하루는 차, 하루는 자전거, 하루는 차, 하루는 자전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반바퀴를 돌았어요. 제주를. 그러면서 이제 여행자였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게스트하우스 진장들이라든가 스태프들하고 소통이 굉장히 잘 됐었고요. 만약에 제가 뭐 제주에 오기 위해서 또 이사하기 위해서 막 그들과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얘기 자체가 달랐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저는 정말 여행자였었기 때문에 그들의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고 그들의 힘들었던 얘기들이 공감하면서 그랬었구나 하면서 막 전 그런 게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딴 나라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막 그런 얘기들이.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인맥이 그때부터 다져졌어요. 예. 100일, 진짜 100일 넘게 그렇게 네. 했으면 5만 곳들 다 네. 돌아보셨을 게스트하우스로 거예요. 한 60곳을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스태프 생활 하면서도 굉장히 여행을 많이 다니고 생각나는 대로 또 그때는 제주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서귀포에서 제주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었고 강정에서 월정리 가는 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냥 아침에 숭 갔다 숭 오고 이런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막 지금 제주하고 큰일이죠. 넘어오는 것도 막 너무 벅차고 힘들었었는데 그때는 여행자였었기 때문에 안 가는 곳이 없었어요. 정말 막 그냥 막 그 날씨가 너무 좋고 구름이 너무 예쁘면 수월봉 가가지고 해를 보러 난 해지는 거 봐야겠다 그러고는 쑥 가서 해지는 거 보고 오고 그렇게 국경 넘는 그렇게 정말 4개월을 여행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원래는 다른 지역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준비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육지에 있는 지역에. 근데 거기가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 잠시만요. 혼자 계신 건가요? 지금은 저희 언니랑 둘이 있어요. 두 분이서 그러면 네. 육지에서 네, 준비를 하시다가 게스트하우스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거기가 약간 그 경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준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거기가 이제 좀 하려고 했던 지역이 문화재 뭐 이렇게 개발 뭐 이런 걸로 들어가는 바람에 한 2년 정도가 이제 건축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제주는 아니지만 경주는 도시 전체가 다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뭔가 건축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 그 박물관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일단은 그 땅에 가보고.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보고 난 다음에 오케이가 나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땅 팠는데 나오면 집만 부서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기 일단 보상받고 나와요.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염두에 뒀던 지역이 2km가, 사방 2km가 다 개발이 되는 지역으로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2km만 문제가 아니라 한 몇 킬로까지가 다 공사 현장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갑자기 급선회를 하게 돼가지고 그럼 어디서 하지? 그럼 어디서 하지? 하다가 제가 또 제주에서 4개월 있었었고 해봤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뭐 제주에서 우리가 2년을 하다가 경주를 가더라도 경력이 되니까 일단 연습 그리고 경주보다는 제주가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테스팅을 제주에서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12월 말에 먼저 내려와가지고 집을 이제 구하기 시작했었고 근데 어떻게 또 신시가지 구하셨어요? 처음에는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할 생각은 없었고 어차피 저희는 경주에서는 게스트하우스는 하지만 게스트하우스 겸 작은 식당을 준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주에서는 게스트하우스는 안 한다. 나는 카페도 안 한다. 근데 나는 그냥 일단은 그냥 식당 겸 집을 막 구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굉장히 구호 누구나 다 이렇게 꿈꾸는 그 구호를 이제 리모델링해서 해서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그 신시가지 그 법한동 쪽에 법한동에 집이 없죠. 근데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요? 하나가 있었고 되게 운 좋은데. 하나가 있었고 이제 그냥 써라. 단 니네가 2년만 써라. 돈도 안 받으신다고. 그래서 웬 떡이냐 해가지고 그리고 맨 처음에는 거기서는 뭐 안 내놓는다 막 하시다가 막 아시는 분 연줄해서 막 하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거의 한 보름 만에 그분하고 이제 집주인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또 만났는데 맨 처음에는 안 한다 하시다가 저희가 이렇게 할 거고 해서 막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오케이 사인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동의하에 집문을 딱 여는 순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오래된. 막 정화조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수도도 안 되어 있고 전기공사도 다시 해야 되고 아예 새로 집을 지어야 될 세워야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왜 안 받으신다고 하는지 막 이제 이해가 된 거야. 받을 수가 없죠. 이게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와서 가보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외관이 너무 깨끗하고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외관은.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웬만큼은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화조 뭐 이 정도는 뭐 하면 되지. 뭐 화장실 그냥 하나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정도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드르륵 하고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정말 아시는 분 모든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가지고 견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뜯어내고
그냥 화장실하고 그냥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떤 골격만 하는데 일단 2천만 원. 이제 조금씩 들어가면 이제 최소 4천이면 2년으로는 힘들지 않겠냐라는 모든 분들의 조언을 들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뽑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조율이 안 되고 집주인과 조율이 안 되고 음. 그래서 그 작업만 제가 한 달 반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 신고간이 지나버렸고 진을 쓰셨겠네요. 신고간이 막 지나버렸고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서울 집은 빠질 때가 됐고 집은 일단 구해야 되니까 그럼 일단 집만 먼저 구하자. 일단은 뭐 게스트하우스를 생각도 안 하고 집만 먼저 구하자라고 했는데 우연치 않게 지금 사는 집을 구한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러면 민박은 한번 아, 그러니까 민박을 하려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집을 구했는데 마당이 있고 방 3개짜리 넓은 집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참 특이하게 그리고 너무 이제 신시가지 끝쪽이라 주변에 조용하고 민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앞집 옆집으로 다 빈터예요. 빈터고 저희 옆집은 식당이고 되게 좋아요. 앞에 공원도 있고. 저희 집은 앞에는 또 공원이고 그 뒤쪽에 음. 있는 집은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고 너무 조용한 집이고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조용하죠. 네, 근데 그쪽은. 저희는 또 제일 끝쪽이니까 더 이웃이 없어요. 그냥 이웃이라도 누가 있었으면 저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좀 소란스러운 부분이 좀 걱정이 됐었을 텐데 너무 뚝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는 너무 이마트랑도 가깝고 터미널이랑도 가까운데 그렇죠. 약간 고립되어 있는. 거기다 이제 올레길이잖아요. 예, 7-1 코스가 지나가고 뭐 이러니까 저희 집에 이제 짓고 있다고 하니까 저 아시는 게스트하우스 주인장들이 다 이렇게 어떤 집을 구했는지 좀 궁금하셔가지고 다들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의외로 좋다. 뭐 이런 이야기죠. 다들. 그렇죠. 어떻게 구했냐 이러는데 어떻게 2년 하신 거예요? 일단 2년을 했는데 일단은 죄송한데 연세 얼마 정도? 저희 600. 600이요? 네. 나중에 그거 팔게 되면 저한테 연락 좀 아니 그래서 근데 또 우연찮게 저희 또 지인 옆에 아시는 그러니까 옆에 이제 동네 분들이 저희가 여자 둘이서 집도 되게 깨끗하게 쓰고 관리도 잘 되고 민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곧잘 사람도 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또 다른 집을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근처에 있는 집을 저기도 한번 해볼래? 그래서 지금 2호점 준비 중인가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하나 더 하지 않을까. 거기 식당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네, 집을요? 그냥 민박 방 더. 약간 거기를 지금 일단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고는 있는데 민박을 계속 할지 아니면 쉐어를 갈지 일단 거기는 좀 생각을 해볼 거고. 2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늘어나시면 제주에서의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식당은 제가 이제 저는 작년에 게스트하우스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 운영이나 이런 예약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저희 언니가 아직 그런 경험이 좀 부족해서 지금은 일단 언니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이 끝나면 저는 이제 가게자리 알아보러. 그러면 조금 더 2년에서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좀 기본 5년 뭐 이상 더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민박도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게스트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보통 보시면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그 집도 저희 아시잖아요. 집 방이 되게 큼직큼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방을 왜 놀리냐고. 그러죠. 네. 집 그러면서 되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시작이 된 거예요. 소개를 참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든 게 이제 유령님은 어쨌든 3년 넘게 있으셨고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주에 이제 계셔야 되고 달리네님은 어쨌든 2년 이상 5년 이 팟캐스트라고 하는 형식을 이거를 시작을 한 게 두 분한테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건가 라고 하는 게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10회 정도 하셨는데 좀 어떤 부분을 기대를 하시나요? 이 방송으로부터 아니면 어떻게 좀 앞으로 이끌어 나가고 싶다 이런 부분들 사실 굉장한 시간을 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물론 이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개인마다 좀 다르겠죠. 달리네. 저는 그거 있었어요. 예전 100일을 살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블로그에 제 일상을 기록을 했었어요. 제가 오늘 어디를 갔다 왔고 달리네라고 하는 블로그가 있나요? 달리네 그때는 마녀소굴이었고 지금은 달리네 지금은 아마 네이버 검색하면 달리네 마녀소굴로 하면 그 사이트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민박 그걸로 이제 변형을 했는데
제 일상을 매일의 일상을 올렸어요. 그 블로그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텝 관련해가지고도 글을 올리면서 스텝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조회수가 폭발을 했어요. 스텝이라고 하는 이건 예. 굉장한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정말 Q&A가 많이 들어왔었고, 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정작 제주의 어떤 뭐 그게 일주일이 되었든 뭐 한 달이 되었든 뭐 1년이 되었든 제주의 어떤 정보가 많이 아까 책도 출판이 된다고 하셨는데 정작 알고 싶은 정보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마찬 제주 관련한 어떤 책자들을 보면 그냥 익히 알고 있는 것들. 이 정도는 그렇죠. 충분히 내가 그걸 서치만 해도 정리해서 보여줘. 알 수 맞아요.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걸 내가 책을 사서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조차도 어떤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저는 책 몇 번 한번 읽어보다가 아예 그런 책을 다 배제를 하고 그냥 유홍종 교수님의 제주 관련 책만 가지고 여행을 했었거든요. 역사 관련된 네. 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길을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명세에 휩쓸리지 않는 게스트하우스를 찾게 되고 유명세에 휩쓸리지 않는 맛집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목말랐던 거죠. 이런 정보에. 근데 유명세에 휩쓸리지 않는 게스트하우스, 유명세에 휩쓸리지 않는 식당이다 그러면 사실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명시를 했었어요. 특히 맛은 이건 100% 주관적이에요. 그쵸? 예. 그리고 시설도 100% 주관적이에요. 나는 매일 술 먹고 바베큐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스트하우스를 선호하는데 저는 오히려 아무도 없는 게스트하우스를 선호하거든요. 조용히. 그리고 저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 주인장과의 어떤 접촉이 잘 되는 게스트하우스를 좀 우선적으로 다녔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컨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명확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어떤 Q&A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는 게스트하우스는 이미 제가 아니더라도 정보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굳이 저조차도 그런 정보를 올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정작 게스트하우스 스텝 관련한 정보가 워낙 부족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일을 했던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정보를 오히려 스태프들이 좋았던 거, 나빴던 거, 어떠한 정보도 올리는 걸 꺼려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스텝 관련해가지고 한번 글을 써봐야 되겠다. 그게 뭐, 르뽀가 되었든, 기보가 되었든, 한번 글을 써봐야 되겠다고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어떤 확장성이 팟캐스트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제주 한 살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행자로서의 어떤 제주 한 살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스텝 생활로서의 어떤 제주 한 살이 될 수도 있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정보 또는 다른 곳에서 찾아보지 못한 어떤 정보를 이 방송을 통해서 주자라는 게 일단 저는 참여하고자 했던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섭외했던 게스트들도 스텝 관련해가지고 스텝을 했던 사람들 위주로 저는 좀 많이 섭외를 했던 편이거든요. 그렇구나. 네. 되게 좋은 말씀이네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로그에 사실 블로그가 좀 브랜드잖아요. 네. 그 블로그를 좋아하고 거기서 가는 맛집이면 이제 왠지 취향이 비슷하면 또 이제 네.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팟캐스트의 운영자로서 또 여성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서 앞으로 이제 이 팟캐스트도 그렇고 만약에 이제 또 새로운 팟캐스트를 이제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모세님은 안 오셨는데 모세님하고 이제 이 세 분의 이 구도가 굉장히 이 황금 구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격동했어요. 롱런하실 것 같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유령님 한번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어쨌든 1화부터 해서 나오셨는데 재미없었으면 안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하고 계시고 물론 개인적으로 이런 거 한다고 뭐 이렇게 많이 하시진 않으셨는데 근데 솔직히 저는 1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별로 생각이 게 없어요. 팟캐스트 이게 어떻게 뭐 우습게 본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걸 통하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사실 그렇게 있을 수도 없고 왜냐면 제가 주로 관심 갖고 있는 분야인데
제주에 어떤 게임 개발에 관련된 건데 솔직히 이걸 듣는 분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여기에 뭐 조금이라도 이런 한 푼이 더 주고 그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도움도 안 되고 솔직히. 근데 와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나마 오늘 도움이 된 게 하나 딱 있는 게 그래서 제가 뽀니 아빠님을 알게 된 게 한 4, 5년 됐어요. 그 인터넷상에서 막 이렇게 글도 보고 하다가 그분 이렇게 쪽지인가 댓글인가 뭐 좀 주고받고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본 거 오늘 처음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제주에서 되게 그 대관량이 주인을 기다리면서 와룡의 그런 느낌으로 은신하고 있으면 뽀니 아빠님이 보니까 뭔가 막 여러 가지 하시더라고요. 뭐 농산물을 뭐 하기도 하고 뭐 외갓집 막 하기도 하면서 야 저기에는 분명히 이제부터 전자상거래를 통화하던가 뭘 하든 간에 네트워크 IT 기술 필요할 테니까 언젠가 나 같은 사람이 쫙 나타나면은 그 3번 찾아와서 아저씨 저희와 우리가 그렇게 천하를 제주로 통일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할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에서 이렇게 팟캐스트를 이 또한 사심이네요. 저 요즘 왜 이렇게 모세님도 그렇고 팟캐스트를 통해서 저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다니까. 이 사심 가득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또 팟캐스트가 매개체 돼가지고 실제로 만나고 있는 기회도 되고 이제 뭐 전혀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사실 땡 잡았구나. 사실 되게 보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왜냐면 하던 일이 왜냐면 저도 되게 참여를 하고 싶었고 중간에 뭔가 아직도 잘 이해는 와닿진 않는데 뭔가 그 지역 공동체 안에 홀로 되게 처음에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뭐 설득하고 얘기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꾸준히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 어떻게 할까 대단한데 근데 제가 그거를 주대니까 할 수는 없지만 옆에서부터 조력자식으로 그 중에서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컴퓨터라든가 개발 기술을 가지고 더 좀 크게 그런 부분 있지 않 찾아오겠지 했는데 3년 만에 팟캐스트 통해서 찾아오시더라고요. 본인이 또 개발하고 있는 이 방송을 듣고 개발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제가 이제 온갖 네트워크 다 뒤져봤는데 여기서 그 정도 실력에서 여기 있으면 진짜 미친놈이고 속된 말로 가서 올라가서 좋은 대우가 보장이 돼 있는데 하고 내려온 사람들은 이미 너무 되어서 다시는 이걸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못할 줄 알고 내려왔는데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분명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을 찾기가 있으면 좀 연락 좀 주십시오. 바로. 그 전에 먼저 이제 여기 외갓집에서 먼저 이렇게 요청이 올 줄 알아요. 앱으로 개발해가지고 탁 해서 아쉽네. 아니 뭐 앱 신뢰할 수 있죠. 저희 IT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제주 좀 포탈 물류 이런 걸 꿈꿨거든요. 무릉외갓집을 통해서 제주 포탈 뭐 지금 한 것뿐만 아니라 제주에서 생산된 모든 걸 가지고 66에서 세계로 다 이렇게 앱을 통해서 하죠. 네. 이분은 항상 스케일이 있어요. 뭐 하나 하더라도 스케일이 항상 크시구나. 그 개발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주 관광 이제 뭐 해야 되냐 그러시면 이제 헬기 타고 제주 한 바퀴 돌아야죠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것도 필요하겠네요. 오늘 모세님은 안 나오셨는데 모세님에 대한 소개를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한번 뭐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세님은 어떤 분이세요? 보시기에 뭐 하시는 분이시죠, 모세님은? 모세님은 지금 그게 뭐였지? 해녀 뭐였지? 일단 뭐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긴 한데요. 본인이 정말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지금 팟캐스트 제목처럼 제주에서 한 달 살고자 하는 뭐 쉐어하우스 관련 숙박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원래 그 사업을 준비하던 와중에 그럼 우리가 먼저 그 이름을 가지고 팟캐스트를 해가지고 한 달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가 있고 어떤 생각이 제주 왔는지 들어보자. 약간 원래 그런 제주분은 아니시죠? 네 원래 제주 아는데 그분도 3년 차. 그러니까 지금 혜연이 같은 경우는 게스트하우스에 어떻게 보면 막 거의 여기저기 돌아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고 모세님은 거의 원래 전문가거든요. 원래 1코스부터 끝코스까지를 몇십 번이고 왔던 또 그걸 한 2년인가 3년 동안 원래만 탐방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단하시네. 야 여기 제주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주에 살 생각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뭔가 좀 마음의 치유가 필요해서 올레길을 걷다 보니까 이 코스 너무 좋네. 이 코스도 가봐야지. 이 코스 좋다. 그걸 이제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정말 제주가 너무 좋다. 그래서 아예 이제 제주에서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우연히 어디를 봤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분이 운영하시는 사업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크라우디 펀딩. 예. 아. 근데 이제 거기에 마크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마크를 어떻게 여기에 같은 거 썼을까? 쓰나요? 제주 한달살기 진짜? 그래서 몰랐어. 청취자들은 알겠죠. 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어떻게 가져와서 쓰게 되면 여기 일부에 있는 사람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해녀의 꿈이라고 예비 사회적 기업을 같이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쉐어하우스라고 해서 요즘 한 달 살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하시잖아요. 쉐어하우스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보름 또는 이제 한 달 정도 계시면서 그 이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시고 그런 걸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저기 지금 도도에서 뭐가 될 빵이라고 그걸 이제 시작을 하셨고 이제 1차 쉐어팀이 이제 나가시고 이제 2차 팀을 받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거 하시면서 이제 또 더치커피 또 준비를 하시고 그러니까 제주에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다양한.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시려는데 그 유령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제주에서 한 달 사는 어떤 쉐어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시고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요. 그분은 전생에 핀란드 여자였습니다. 핀란드 여자였다고요? 네, 핀란드 여자였어요. 그래요? 네,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지금 제가- 왜 한국에 제주에 제가 이렇게 그분을 사업을 두 달 해녀적으로 그러니까 해녀하고도 여전히 네. 그렇게 뭐 굉장히 옷을 중요한- 좀 바꿔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 왜요? 지금 저도 옷이 거의 독특해요? 핀란드 옷을 입고 다녀요? 아니 제가 오래 만났는데요. 네. 늘 등산복이네. 늘 등산복이 아니라 늘 아웃도어 같이 같은 옷 다녀요. 입고 다녀. 늘 등산복. 등산복 아웃도어 같은. 근데 왜 그렇게 입는지는 안 물어봤네요.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싫더라. 네. 어쨌든 핀란드 여자입니다. 알겠습니다. 모세님이 또 디스했어, 바쁘시니까. 우리. 그 그렇지. 나와야지 자리 없으면 이렇게 원래 자리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재밌게 잘 들었고 저희 청취자들은 제주에 진짜 이주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셨거든요. 근데 지금 안 올린 지는 좀 굉장히 좀 됐죠. 원래는 이제 사실 팟캐스트를 채널이 2개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뽀니 아빠의 증문즉답 제주 유민 편으로 시작했는데 제목이 너무 길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뽀니 아빠가 들어간 게 좀 아니다 싶어서 제주 유민 인터뷰로 이제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채널이 2개가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시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리는 했는데 어쨌든 한 달 살기도 제주에 또 한 달 살아보면 또 제주에 이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제일 마지막에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언을 항상 듣거든요. 일단 이제 따끈따끈하신 우리 네.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꼭 제주를 이주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궁극적 목표가 없었어요. 그냥 저는 하려고 했던 지역 중 하나가 제주였을 뿐이고요. 그냥 제주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일단은 시작을 하니까 좀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냥 직구하는 게 좀 제가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너무 어렵게 접근하다 보니까 어렵게 풀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는 정말 그냥 즐겁게 쉽게 접근을 하니까 굉장히 쉽게 풀렸던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한 100일 넘게 네. 사시기도 하셨고 네. 지금 일종의 이제 체류의 생활이시고 이제 그게 또 좋으면 또 연장이 되겠죠. 그런 마인드로 시작하니까 네. 즐거운 거였고. 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지금도 약간 여행자 마인드를 좀 유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유지하죠? 그냥 여기가 단지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제주에 살려 왔으니까 제주에서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재밌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 지난번 저희 그 여행자 출연자 하셨던 분들 중에 TP하고 체라는 네, 분들하고 또 얘기를 했을 때가 맞았던 게 그거예요. 음. 그럼 제주에 대해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정착을 한다라는 거는 집을 사고 내가 땅을 그렇죠. 일구고 하는 네. 부분들이 많은데 저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살아보고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고향을 제외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된 거잖아요. 거기가 정착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직장이 거기니까. 만약 결혼을 했으면 제가 정착을 했겠죠. 근데 저는 서울에 직장이 거기였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머물렀었던 거지. 저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제가 정착할 곳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에서도 이제 여행자의 기분을 좀 살아보고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다음에 좀 결정을 계속 유보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쟁이시고. 약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저는 좀 약간 좀 더 예, 즐겁고. 진지하지 않으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길이 열리고, 근데 너무 이렇게 한 곳을 파고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지치죠, 살아야 사실. 되고. 그걸 준비하다가도 네. 지치고 하는 게 네. 최근에는 또 좀 더 그런 것 맞아요. 같고 너무 많이 이제 내려오시잖아요. 제가 친구들. 얼마 전에 사실 이제 어디 사람책 행사에 갔는데 네. 제주에 관심 있는 한 10분 정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1시간 이야기했거든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못 내려가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그렇게 이야기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아시는 분이 그 인근에서 땅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 들어왔는데 1년을 돌아다니시다가 땅을 중장간에서 사서 집을 짓는데 오히려 너무 힘들어하는 힘들어, 거예요. 맞아. 예. 그러니까 저 모르려고 거기서부터 왔는데.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저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너무 어떻게 그렇게 즐거울 수 있냐 그러니까 아직 저는 그렇게 시작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즐거움과 일단 가벼움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일단 제주살이의 시작인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개간지를 이번에 했거든요. 인? 네. 그런 그런 마인드하고 맞는 사람들이 네.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것 네. 같아요. 어떤 마인드? 여행자의 마인드. 계속 자, 지구별 여행자. 유령님. 유령님은 조언해주세요. 유령님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선배 하여튼 역할로. 답사 5년까지 한 8년째 이제 제주를 5년 동안 답사를 했었거든요. 오기 전에. 5년 동안 네. 답사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5년 동안 어느 기간 동안. 5년 동안 3년 전에 5년 동안 답사를 하고 예. 제주를 이제 9개 개인적으로 섹터를 제주를 나눠가지고 5년 동안 다 돌아다니면서 아 그래요? 네, 이 정도 여행하면서? 네, 삶을 하겠다 해서 3년 드디어 이제 정리를 하고 온 게 3년 전인 거고. 저 지금 방송 이런 거 할 때마다 꼭 얘기해요. 겨울을 꼭 한번 살아보고 싶구나. 제주의 겨울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엄청 춥고 고달픕니다. 진짜. 길기도 하고 할 게 너무 없어. 할 거라도 있으면 재미라도 있는데 겨울엔 정말 할 게 없어. 한라산도 위험해서 못 올라가고 바다는 당연히 못 가고. 왜 한라산 그래 못 겨울 눈 한참 오면은 그 아마 아이작해도 저는 너무 안전지향적이지 않으세요? 너무 계획하고 살려고 하지 그냥 겨울에 위험을 즐기러 온 게 한라산 아니니까. 가는 맛으로 저는 겨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매주 저는- 한라산 갔었어요, 진짜. 여행을 하러 온 제주랑 살고려고 제주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쵸. 제주 저 처음 왔을 때 잘 몰랐는데 한 1년, 2년, 3년이 되니까 여기서도 그 두 개, 세 개가 다른 세계가 보여요. 현지인들만 가는 동네 분명히 있고 그렇죠. 관광객들이 가는 데 다 따로 있어요. 현지인들 잘 가는 맛집을 관광객 잘 모르고 관광객들 가는데 현지 잘 안 가고 이런 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분명히 사는 제주는 다른데 또 많은 분들이 아까 말했지만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해서 그래서 하는 말이 좀 더 준비를 해봐야지. 그래서 뭐 여기서 생활이 마련되고 아까 말씀하셨죠 집당 뭐 다 준비되고 왜냐면 오자마자 고생이 많으니까 여건이 되면 와야지 하신 분들 계신데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런 여건이 됐을 때는 그냥 그 동네 사시는 게 편해요. 여기 제주는 그냥 여행이나 오는 게 낫고 근데 정말 어떤 이유든 간에 제주가 너무 좋다면 하루라도 빨리 오세요. 빨리 와야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 알게 되고 하나라도 더 많은 걸 알게 되고 초기에는 그만큼의 고통과 고생이 있겠지만 누구보다 더 빨리 그럼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모든 여건이 갖춰져서 제주까지 왔을 때 정착 그건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얘기거든요. 저도 작년에 게스트하우스 스텝하는 아이들 중에 이제 제주 정착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아이들이 항상 그랬어요. 언니 이제 제주가 어떤지 알았으니까 준비하고 내려올게라고 얘기를 해요. 뭘 준비한다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제주에서 살려면 뭔가 기술단하고 필요하고 어느 정도 돈도 이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보다 조금 더 모아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제주에서도 배울 수 있고 만약에 자기가 어느 정도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이제 돈을 모은다고 하는 것도 소비의 어떤 범위가 다르잖아요. 도시와 제주의 소비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일을 하면서 여기서 돈을 모으는 게 저는 더 알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령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자기가 제주에 내려와야 될 때 생각을 하면 하루라도 먼저 내려와서 먼저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살아보면서 이렇게 알아보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려오자마자 땅 사가지고 집 짓고 하다 보면 이미 2년 정도 되면 다 지치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요. 제주도를 한 번도 안 와본 사람 의외로 많아요, 주변에. 그렇죠. 저도 그랬고, 제주도를 처음 가면은, 막 이렇게 밭에 막 나물이랑 고사리 널려있고, 산에 가면 다 채채해가지고 열매도 따먹고, 바다에 막 던지고 오징어랑 저거 다 나온 줄 알았어.
그거 다 이마트에서 사 먹습니다, 지금. 그거 그렇게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환상을 가지고 제주의 어떤 도피라든가 치유의 목적으로 오고자 하는 분이 계신데, 오면 다 이마트에서 사 먹어야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제주도 말씀처럼 도시와 시골 생각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서 최근에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저는 이제 가족을 이루는 사람이고 이제 진짜 이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물론 이제 예전에 여행처럼 와서 체류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오늘 이제 두 분을 모신 게 한 분은 진짜 어떻게 보면 제주에서 한 달 살기인데 이제 그게 이제 연장이 돼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한 분은 이제 인고의 과정을 또 거치면서 또 굉장히 지금 모범적으로 지금 또 새롭게 일을 시작하신 분이신데, 참 생각을 이제 이 제주라고 하는 곳이 그 두 가지를 또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컨텐츠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앞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껴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팟캐스트가 뭐 효리를 초대하는 효초 프로젝트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로젝트 끝나면 문 닫는 거예요? 그쪽 하면 되잖아요. 여기 팟캐스트 하면. 아, 효초보다 더 뭐 저거 할 수 있는 사람 또 있으니까. 아니, 뭐 요리 씨는 도지사 섭외해 드릴까요? 네, 어쨌든 새롭게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앞으로 진짜 대박 나실 거라고, 팟캐스트도 그렇고 개인적인 일도 대박 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그건 안 나오고 싶어요. 예, 어쨌든 이렇게 응해 주셔서 1시간 넘어가는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끝나온 거요? 예. 아쉽네. 그 말 한마디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가 제주에 살면서 최근에 본 글 중에 네. 정말 와닿아가지고, 예. 그니까 제가 뭐 아둥바둥하고 뭐를 해보려고 했는데 3년 기다렸는데 안 찾아주고 막 이랬다 했잖아요. 근데 누가 그 카페 글을 썼더라고요. 제주 말로 이제 사람 심은 사람 빈다. 살려고 하다가 어떻게든 다 사라진다고. 그 말을 듣고서 이제 그동안에 막 누가 막 조업해하고 그런 게 다 떠오르더라고요. 나도 약간 힘을 빼기 시작했어요. 막 아둥바둥 하니까 안 됐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약간 그래. 아둥바둥 하니까 너무 애쓰니까 잘 안 됐던 부분들이 힘을 빼고 이게 스스로 막 즐기려고 노력을 하고, 일단은 오늘 하루에 어떤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제주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콘텐츠들이 힘을 발휘하는 게 아마 그럴 때 힘이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막 너무 아둥바둥하면 그렇죠. 약간 좀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은 좀 없더라고요. 근데 같이 즐기다 보니까 저기서 나도 같이 한번 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자꾸 확장성이 되고, 저도 서울에서 막 준비를 하고 내려왔더라면 오히려 더 겁났을 텐데,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이 진짜 많거든요. 막 배우고 다니니까 이거 하나가 네트워크가 되고, 또 이렇게 여기서 배우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기회가 생기게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하루하나 더 빨리 내려와서 굳이 내 집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연세에 대한 좀 부담감이라든가 내가 월세를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주는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연세. 그러니까 연세에 대한 부분의 어떤 개념 자체를 제주의 어떤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지불을 하고 내려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무조건 제주 가면 내 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버리고 일단 제주 사람들처럼 사는 게 연세 문화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일단 오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빨리 편집을 해서 빨리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고 싶은 생각이 아주 간절합니다. 모세님은 또 이거 기대를 제가 좀 다음에라도 기회가 되면 또 만날 수 있겠죠. 네. 오늘 어쨌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흰색을 찾아 하루 종일 주미창에 뛰어다니자 절하는 하늘나라에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시즌1 제주 이민 인터뷰와 시즌2 오나의 제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제주 이민 인터뷰는 제주에 이주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케이스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다양한 소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나의 제주는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에 접근을 하였습니다. 한 분을 찾아가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인 제주의 어떤 곳에서 함께 인터뷰를 나누게 됩니다. 왜 이 장소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그리고 현재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시즌2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두 개 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둘 다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책에 대한 광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주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육아책이면서 제주 이주해서 살아가고 있는 저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찾아보셨을 듯하고 또 읽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은 저의 책에 대한 리뷰를 남겨주셔도 좋고, 책을 사실 분들은 사셔서 주위에 추천을 해주셔도 팟캐스트 운영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뽀니아빠입니다. 2013년 8월 이후에 첫 방송